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스톱모션 애니메이터 오민영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게 되실지 저 잘 모르겠어가지고 강의 내용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가르치는 형식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으로다가 구성을 많이 해서 서로 좀 이거 제가 강의한 이후에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2005년도에 첫 작품을 만들었고요. 총 한 9개 정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 그 대표작이라고 하자면 2013년도에 만든 무덤지기가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맨 끝에 있는 여자아이인데, 그 한국에서는 지금 아직 온라인으로 풀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작업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제 쇼리를 좀 보여드림으로써 저를 소개하는 걸 대신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엇을 얘기하기 할까 하는 목차인데요. 일단은 이제 새로운 기술과 스톱모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스톱모션의 매력이 뭘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 스톱모션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술들 쓰임에 따라서 잃어버린 스톱모션의 그 무엇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목은 불완전한 완벽함이라고 제목을 정해봤고요. 그래서 몇 가지의 특별한 재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스톱모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시 작업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톱모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먼 미래와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스톱모션 속 3D 기술의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스톱모션에서의 기술의 쓰임은 주로 얼굴 표정의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배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채워넣을 것인가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톱모션에서 쓰이는 그런 3D 그래픽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영화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과 같이 스톱모션은 영화와 밀접한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캐릭터 피사체가 눈앞에 있고, 그리고 그걸 찍어내는 카메라가 있어야 하고,
피사체를 감싸줄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되며, 그다음에 그것들을 밝혀줄 수 있는 빛, 조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또한 기술력도 상당 부분 그 영화에서 쓰이는 기술력이 스톱모션에도 많이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톱모션의 그 큰 한계이기도 해요. 이 배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인형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보시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박스트롤 라이카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작품인데, 이 지금 컬러로 되어 있는 3명의 캐릭터들만 그 스톱모션 캐릭터로 직접 만들어진 거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다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캐릭터들을 붙여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애니메이션 나왔을 때 사실 스톱모션 업계에서는 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를 스톱모션으로 봐야 하냐, 굳이 이렇게까지 3D CGI를 썼어야 했었나. 그치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감독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트롤들의 환영 인사와 그다음에 박스 트롤에 쓰였던 추격신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 스크린에 박스 트롤 캐릭터 2마리는 스톱모션으로 찍었고, 나머지 캐릭터는 다, 뒷배경에 있는 캐릭터는 다 3D로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격신인데요. 사실 보시면 알다시피 3D 애니메이션과 별 그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근데 다만 이제 스톱모션으로 굳이 이거를 찍자고 했을 때 3D 기술을 사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공간에 대해서 스톱모션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향을 그려내 줘야 될 텐데, 짓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다 지어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카메라가 움직일 때 카메라가 그냥 허공에 떠서 드론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연결을 해주는 리그가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이미지 보셨다시피 캐릭터들도 허공에서 떠내려 오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 허공에다 묶어주는 그 발이 또 하나가 있단 말이죠.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움직이고 공간의 왜곡도 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협소한 공간 내에서 이 다이나믹한 액션씬을 만든다라는 건 사실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3D CGI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캐릭터의 표정 연기인데요. 스톱모션에서 캐릭터 표정 연기는 정말 힘든 부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톱모션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캐릭터 안에 얼굴의 그 관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다가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게끔 얼굴에다가 장치를 넣어준다고 하면 이 머리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연 현상과 밀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가 애니메이팅을 하다가 이렇게 뚝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스톱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 교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표정 변화를 이제 이렇게 다채롭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라이카의 그 작업들을 주로 갖고 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라이카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이고 가장 신진 기술을 빠르게 흡수해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선두주자로 있기 때문에 이제 라이카의 그 작업들을 주로 갖고 오게 됐는데요.
이들이 사용한 3D 프린팅 얼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3D 프린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쿠보와 그 마법악기 애니메이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들은 그 파우더 형식의 3D 프린터를 이용을 했었고요. 쿠보와 마법악기 이후부터는 분사 방식의 3D 프린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3D 프린터를 이용을 한다고 해서 작업이 결코 100% 쉬워진 건 아니에요. 사실 나온 결과물을 다 손으로 하나하나 다듬어야 되는 과정은 필수 불가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작 과정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파나로만에서 나온 그 3D 프린터 파우더 형식의 얼굴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보여줄 텐데, 일단은 이 얼굴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3D 애니메이션으로다가 얼굴 표정과 대사 그런 부분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애니메이팅이 이미 된 상태를 그걸 그 3D 프린터로 얼굴을 만들어서 파우더를 걷어낸 다음에 이 나온 결과물을 그 순간 접착제에 담궈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응축이 되면서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게 될 거예요. Faces are done with a powder printer. It just lays down a very thin layer of powder until eventually you have a three-dimensional object. Something like this. Yeah, something like this. And you take that face and you dip it into a super glue. Awesome! We've already designed them. We know they work. Now we need to make. Thousands and thousands of different facial expressions. So you have so much stuff to make. Here's a recipe we used for the film Paranorman. It started out with 8,000 pounds of printing powder, 77 gallons of super glue, 300 puppets, 40,000 faces, 50 stages, 5,000 X-Acto blades, 66,400 rare earth magnets, 729 sheets of sandpaper, 2 gallons of white resin. 25,000 purple nitrile gloves for safety reasons. You need a massive warehouse. Yeah, you need a lot of room. Put those all together and bake for 127 human years. You got yourself a stop motion feature. Yum. 파리를 얼마나 많은 양의 그 재료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장난스럽게 감독들이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그 스톱모션 인형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 파우더 재질 자체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이킹 소다와 순간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꽤 유용한 팁이기는 해요. 혹시 스톱모션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조그만 팁을 드리자면 아주 얇아서 도저히 본드로다 붙일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생겼을 때 베이킹 파우더를 솔솔 뿌려주고 그 위에 몇 방울 슈퍼글루, 그러니까 그 순간 접착제를 뿌려주면 얘네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굳어진 것처럼 딱 당쳐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붙어질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뭐 캐릭터 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이렇게 미니어처를 제작할 때 좀 괜찮은 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분사 방식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짧아요. 이게 원숭이 얼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만들어진 그 분사 방식으로 만들어진 형태이고 이거를 칼로 다 갈아내고 사포로 다듬어서 얼굴이 나오면 이거를 하나하나 바꿔 끼면서 이제 애니메이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톱모션 하는 사람들 업계에서는 그 디베이트가 충돌이 좀 있기는 해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스톱모션을 해야 하냐. 굳이 3D 모델링 한 걸 출력을 해서 그걸 또다시 재촬영하는데 이 프로세스를 굳이 다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화가 난 애기 캐릭터 같은 경우는 파라노만에 나온 캐릭터인데, 감독의 얘기를 빌어보자면 이 캐릭터 자체가 캐릭터 성이 두 가지가 섞여서 얘가 혼동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해요. 이따 동영상을 보여드릴 테지만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얼굴은 그 프린팅 기술을 사용을 했고요. 머리카락과 옷, 그리고 이 아이가 뿜어내는 그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한 번개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2D 드로잉도 들어갔고 3D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션 그 이펙트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기술들이 합쳐진 그런 캐릭터이고요. 달괴물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로 이루어진 그 캐릭터들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톱모션은 이제 그 스테이지가 무대 사이즈에 반해서 캐릭터를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만 그 조형으로만 제작을 한다고 한다면 크게 만들어진 캐릭터와 작게 만들어진 캐릭터의 그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달괴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메이킹 영상을 보니까 사이즈가 두 가지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는 클로즈업 해가지고 얼굴의 그 표정 변화라던가 대사를 치기 위한 그런 캐릭터 그 인형 사이즈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을 위한 그런 그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3D 프린터가 아니었다라면 이 두 가지의 그 인형의 디테일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두 가지의 그 사이즈의 인형 자체가 사실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얘네가 사이즈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잘 만들어진 3D 프린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인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메이킹 영상을 좀 갖고 와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가 난 애기 캐릭터의 메이킹 영상입니다. Of these poses, possible things for her face to do, and it just sort of gives the people who are building the model somewhere to go. The shapes are so wild, you know, they really wanted to get a lot of energy and a manic quality to Aggie. It's literally expressed in the tearing and stretching of her face, as if she's being torn between two realms of existence. The anger had to be real, but her innocence also had to be real. And therein lay the great contrast of her character. The rapid prototyping department's job is to try to figure out how can we take this beautiful design and how can we give it the energy and the performance and the attitude that's needed. We knew that we had this potential to create this wonderful kinetic sculpture of moving Aggie and these stretching faces, and we'd pre-visit in the computer, but it really only came to life when you would print it out, put it on set, and light it. She's supposed to be this character that's very uncontrollable and sort of on the verge of exploding at all times. And when you just have that added level and that added sort of textural, handmade feel to it, this nervous energy, along with the lights, I think it really added to her character. It was not like any other puppet that we'd worked on. We did have to mold the center section in silicon. That's what we gave to animation, to film with. Because Aggie is always floating, she always had to be rigged to really maintain that sense of flying and the agility that Angry Aggie has, and to put a lot of that kind of volatile energy into her performance. She's made of lightning bolts, and they needed someone who could draw animation to kind of bridge the gap between the really handmade puppets that you see the human hand has been involved in and the CG animation. I hand animated the lightning bolts that she's made of. And my brief from the directors was that the lightning needed to look like ink and lightning at the same time. She's this really angry child who has a lot of power. Although I wasn't animating her face, I was still trying to get a performance out of the lightning to make this magic. It's magic. Everybody's probably thinking, what on earth are those green rods sticking out of Aggie? VFX worked on all of the fabrics and all of the hair. So these are for VFX to track. She was sort of like this internally glowing sort of thing, this energy force. You have to choreograph all that movement to
be part of personality as well. You know, is it fast? Is it erratic? Is it slow? When she actually moves, does it follow her or does she leave it behind? I think all the elements blended together very well in order to try to get that final impact. You know, the hair stand up on your arm. It's really beautiful. 정말 화가 난 어린애 같죠. 그래서 너무 효과적으로 잘 그 스톱모션과 그 이펙트 3D가 잘 혼합된 좀 최적의 그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달걀물에 관련된 메이킹 영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그 3D 프린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간의 그 이음새 부분에 대한 그런 걱정도 없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쉐입 자체도 그 움직임이 이 사람들이 만들고 싶었던 게 그 장어의 움직임 또는 생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갑옷이 이렇게 겹쳐져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이펙트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쉐이프만 봐도 정말 생선 뼈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To places where we could anchor geometry to put mechanics inside of it so it could move. It was really the leadership of Brad Ship and the animators that did a really extensive research into serpentine movement of eels, fish. How do you move it and make it feel like a giant serpent? We looked at cats, how a big cat moves as it's stalking its prey, how a crocodile moves. You want the head to stay relatively steady while you feel the strength of the body.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제가 자꾸 멈춰서 죄송한데, 지금 보이는 이 사이즈의 인형과 여기 보이는 인형의 사이즈가 달라요. 이 인형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디테일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In terms of ultimately delivering the look that they wanted from the movies. And that's where visual effects come in. The plastic has some great benefits to it. We identified that we could take advantage of how plastic reacts to different lighting scenarios. That allowed us to gather some interesting information in these images that we could then work with in collaboration with the visual effects department, and they could be taking these images and compositing them on top of one another to get the final look. Monsters and Kubo really did push the boundaries of puppet making and technology. This is a beautiful thing. I'm excited. 아까 제가 미처 얘기를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 그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그 제작물 자체가 그 UV 라이트에 다르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를 계산으로 알아낸 게 아니라 이를테면 약간 좀 우연히 알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달걀물인데다가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불을 내는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촬영을 일반 조명을 넣고 그다음에 UV 조명을 따로 넣어서 두 가지를 같이 촬영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컴퓨터 에펙으로다가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괴물이 지금 나오려나 찾아보면 이렇게 약간 그 특수한 부분만 이렇게 반짝이는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좋은 퀄리티의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드는 반문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소규모의 그런 그 스톱모션 제작 업체에서 과연 3D 프린터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 작업을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찰나에 작년 크리스마스 광고로 BBC에서 이제 나온 작품인데요.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아예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톱모션으로 다 촬영을 하고 얼굴만 제외한 채로 나중에 그 후반 작업으로다가 얼굴 표정을 다 그냥 씌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구차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일단 영상을 먼저, 네, 말로 설명해도 뭐
잠깐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얘네는 학교에서 그 탤런트 쇼라는 거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무대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장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아빠한테 초대를 했는데 아빠는 늘상 바쁘다 이런 종류의 내용이거든요. I'm sorry if it's all too much. Every day you're here, I'm healing. And I was running out of love. I never thought I'd find this feeling. 'Cause I've been hearing symphonies. Before all I heard was silence. A rhapsody for you and me. Yep. 이거를 촬영한 그 촬영 장소를 제가 좀 아는데 그닥지 그렇게 규모가 큰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 아마 그 한 2분단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촬영장인데 그거를 정말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이가 하는 그 표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 실질적으로 메카닉으로다가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공간적인 한계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인형을 크게 만들어 버리면 조명이 들어가는 공간, 카메라가 세워져야 되는 공간, 무대가 쓰여지는 공간을 계산했을 때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아마 이거를 만들 때 굉장히 힘들게 고민을 했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얼굴을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얼굴을 그냥 만드냐 아니면 이 표정의 변화를 포기를 하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독이 표정 변화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스톱모션의 느낌이 조금 죽더라도 얼굴을 3D로다가 덮어 씌우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이의 표정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많은 것으로 봐서 이 감독이 정말로 그 표정 변화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었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들게 메이킹 영상을 좀 찾았는데요. 한번 봐보시죠.
사실 얼굴을 이렇게 3D로 붙였다라는 거 이외에는 그닥지 그렇게 특별할 정도로 다른 기술을 사용한 그런 애니메이션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감독이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잡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